지금 우리나라 모든 글쓰기 거의 대부분 새로이 나오는 책들, 교과서를 비롯해서 이른바 가로쓰기를 뭐 당연한 것으로 보고, 가끔 만화를 보는 청소년들이 일본 만화를 보면서 일본 만화는 좀 이상하다, 일본 애는 뭐 관습이 좀 이상하다,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펼치고 그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초기까지도 우리 한민족은 5천 년 동안 이제 세로쓰기의 글로 우리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쓰기로 바뀐 건 가로쓰기가 편리해서가 아니라 그 서양 세력이 이제 2차 대전 승전 이후 이제 동양권을 자기네 세력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습을 서양에 맞추게 그렇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서양의 여러 이제 음악, 미술, 예술과 과학 상당히 우수한 문화들이 많죠. 하지만 모든 문화들이 다 100% 서양 문화가 더 우수한 것은 아닌데도 지금 이제 그렇게 글자도 물론 영문자, 서양 문자는 가로쓰기 자체가 알맞은 것이지만은 우리 동양 문자는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그게 편리한 것처럼 보완해동 하고 이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과 이제 북한에서 일찍이 그랬고 중국 공산당이 일찍이 그랬는데 일본과 이제 대한민국 초기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이제는 상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대만은 일본과 함께 이제 전통 5천년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세로쓰기가 오히려 이제 가로쓰기보다 더 발달한 형태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세로로 이제 살아가는 인간이 가로로 살아가는 동물보다 더 발달한 존재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극단적으로 가로로 땅에 바짝 누워있는 뱀은 사탄이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고 세로로 이게 서 있는 거,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인간은 그러니까 발전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세로라는 것이 더 발전적인 개념 이런 것이라는 것부터 일단은 전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 선입관과 달리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막 주로 이렇게 가로쓰기만을 이제 읽도록 나라에서 강요하고 이렇게 습관화가 되었기에 그렇지, 사실은 우리 전통의 5천년 전통의 세로쓰기가 더 이제 발전된 형태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로쓰기 책은 더 자연스러운 형태입니다. 이렇게 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세로쓰기 책이죠. 근데 이 책을 펼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쓰이는 그러한 책들을 보면은 서점에서 이렇게 지금 가장 우리 많이 쓰이는 그런 책의 형태이죠. 근데 이 책을 펼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은 미끄러져 나가죠, 이제. 특히 이렇게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는 이렇게 펼치려면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점에서 책을 볼 때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봅니다. 그만큼 책에 대한 접근성, 그것이 늦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럼 책들은 그럼 왜 그렇게 되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외국의 책들은 이렇게 작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만으로. 그리고 외국의 잡지들 우선 이렇게 돼 있죠. 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펼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쓰기로 되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그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장본이라는 말이 있죠. 두꺼운 표지로 되어 있는 것. 그거는 이런 책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서양에서 발달한 겁니다. 우리 고전 오래된 책에 이런 두꺼운 표지 이런 건 없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런 두꺼운 책에서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 그 표지가 외국에선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건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쓰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오른손 위주의 그 습성에 맞게 그렇게 책이 발달한 것은 서양의 경우는 이렇게 작은 책은 아주 작아 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쥐을 수 있게 한다든가 조금 넓은 책은 이렇게 아주 얇아 가지고 이렇게 펼칠 수 있게 한다든가 혹은 두꺼운 책은 이런 양장본으로 이렇게 손가락 살짝 올릴 수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런 이제 두꺼운 이런 그냥 페이퍼 바운드라고 하죠. 이런 얇은 표지 책은 애초부터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양에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불편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은 이렇게 가로쓰기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넘기도록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가로쓰기 세로쓰기랑은 또 다르게 그러니까 그 가로쓰기라 하더라도 아랍의 책들 그런 것은 다 또 오른쪽부터 넘기게 돼 있죠. 또 드물게 세로쓰기라 하더라도 몽고 전통 문자는 또 세로쓰기를 왼쪽부터 써있으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넘기겠죠. 하여튼 건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세로쓰기를 오른쪽부터 쓴다는 거 그런 것이 우리 고유의 전통인 걸 보면은 이제 오른쪽부터 읽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책 펼침에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핵심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편리하다고 인간의 두 눈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로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가로가 넓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 인간의 두 눈이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은 동물은 더 양쪽으로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인간의 두 눈은 이렇게 앞을 보게 되어 있지만은 동물의 두 눈은 이렇게 상당수 동물은 이 양쪽을 보게 되어 있죠. 넓게 펼치게.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 더 이제 하등한 거. 왜냐하면 주변 항상 경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고등한 생명체는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앞을 보게 돼서 그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앞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쓰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선을 앞으로 집중한다는 겁니다. 글은 그림처럼 시선이 풀어져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선을 집중해 가지고 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세로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허웅씨라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선을 볼 때 이제 이 똑같은 길이의 선을 때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어 보인다고 해서 세로가 더 부담이 큰 거라고 그런 이제 얼빠진 소리를 했는데 똑같은 길이인데 세로가 더 길어 보인다는 건 세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세로쓰기 글은 이제 그 글씨가 더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과거 세로쓰기 책들은 작은 글씨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
가로쓰기로 돼서 처음에는 글씨가 처음에 가로쓰기 할 때는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글씨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선을 점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는다는 거는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지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지 뭘 넓게 보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로쓰기의 취지가 맞다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쓰기 판형일 때는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중간에 글씨들이 있는데 이제 책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렇게 책의 표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제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죠. 이쪽은. 그런데 글의 선이 똑같기 때문에 약간 좁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쪽 안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가로쓰기로 되면은 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꾸 이게 휘어집니다. 이게 글씨. 그러니까 어떤 글에 이제 이게 휘어지니까 책의 곡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눈에 피로를 더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쓰기가 불편하고 이제 세로쓰기의 편리함, 합리성 이것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펼치는 책 이런 거에서는. 그리고 이쪽 모양으로 펼치는 것은 애초에 이제 요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단으로 되어 있는 책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건 어쨌든 둘로 이제 나뉘어 있으니까 이쪽 면을 보다가 이쪽 면을 보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이제 한쪽을 쫙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가로쓰기 글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가로쓰기가 제대로 되면 원래는 진짜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넘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옆으로 넘기는 책이라면 당연히 세로로 된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제 유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런 걸로 변명을 하죠. 영어는 가로쓰기 하고도 우선 문명을 서양인들은 발전을 시키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파베트 할 때 영어는 소문자로 했을 때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위아래가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들쑥날쑥.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있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각성이 있어가지고 글자가 좀 작다 하더라도 영어 이제 소설책 보면 상당히 작죠. 그래도 사람도 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문자라는 게 이런 들쑥날쑥한 이런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면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책은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된 이런 것도 서양에서 발달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면을 이렇게 접힌 부분을 이렇게 책 한 면이 완전히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서양에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로쓰기는 이런 우리 동양권 세로쓰기는 책 묶인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자꾸 쫙 펼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책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런 펼치게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글자들 들쑥날쑥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글과 한자는 이제 안정되게 이렇게 네모진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거는 뭐가 좋습니다. 안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모꼴로 안정된 것이
그 세로로 쌓여 있음으로 해서 그만나 긴장을 줘서 예, 가독성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렇게 네모로 안정된 것을 이렇게 옆으로 늘어준 건 안정됨이 이제 겹치는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글의 어떤 가독성, 그러니까 글로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서 예,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오래된 이제 세로 쓰기 책에서 가로 양단 편집을 했을 때 보면은 요 거리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 두 단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제 신문 말고는 초기에 되는 가로 쓰기로 이걸 무조건 바꾸면서 그 양단 책에서 양단을 가로 쓰기 양단을 편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로 쓰기,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양옆으로 돌아가기가 훨씬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휙 돌아가죠. 가로 쓰기를 보면은 휙 돌아가니까 그만큼 이렇게 양단 편집을 했을 때 이걸 읽다가 휙 넘어갑니다. 휙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양단 편집 혼동돼 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어차피 종이가 크니까 양단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양단 이상의 이 공간이 아주 넓어진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아주 넓어지고 이거에서도 불합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현대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모니터가 대부분 이제 세로 모니터죠. 예전에 서양 가로 이런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전용 모니터로 그 서양권에서 됐죠. 지금도 이제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세로 쓰기 이런 글로는 이 가로로 폭이 넓은 이 모니터가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비주얼 그 영상 위주의 모니터에서 이런 텍스트용 모니터 이걸도 합리성을 겸하고 있습니다. 텍스트용 모니터는 지금도 전자책 전용 단말기라든지 이제 옛날에 서양 그에서 만든 그런 이제 텍스트용 단말기 이런 건 다 이렇게 세로가 높은 이런 거지만, 그런 거하고 이제 보통 그래픽을 많이 쓰는 가로가 긴 단말기 이거하고 이제 두 개 용도가 서로 달랐습니다만은 가로로 긴 단말기 이런 데에서 그 세로의 글을 읽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진들이 많은 기사들 보면 참 그런 게 있죠. 기사들은 이제 세로로 쭉 길게 나오면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풍경같이 가로로 긴 사진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인물 사진 높게 나온 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이런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세로로 가니까 가로 쓰기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세로 쓰기의 그 인터넷 브라우저 모니터가 만약 그 텍스트가 구현된다면은 역시 이렇게 읽다가 합리적으로 이제 인물 사진은 이렇게 나오고 풍경 사진 아주 얼마든지 넓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정보화 사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제 세로 쓰기의. 그런데 모니터 그 스마트폰에서 개발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누운 글꼴 이렇게 한글 이렇게 눕히는 글꼴로 이라도 개발돼서 사용자가 뜻대로 이렇게 눕혀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세로 쓰기가 아마 구현이 쉽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동양권에 보다 발달한 이런 이제 문자 문화, 이것이 서양의 그 앞선 정보 문화 이런 거와 결합돼 가지고 아주 최고상의 합리적인
그러한 이제 정보 문자 문화가 될 날이 이제 앞으로 오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